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과 함께 다시 한번 ETF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ETF 폭탄 돌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황을 요약해드리면은 오늘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죠. 분명히 1분기 때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번에 2분기 때 경기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을 쉴만 하니까 GDP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외실만 정상적으로 이제 돌려놓은 것이지 내실은 채우지 못했다라는 게 팩트예요. 내실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정부 자금으로 해서 막아는 줬지만 실제로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레이스할 수 있게 유지시켜주는 소비자들의 매출, 그 매출 부분은 여전히 코로나 영향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호재입니다. 왜냐? 소비 심리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계속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반대로 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3분기 때는 뭐 4%대 그리고 4분기 때 돼서는 다시 한번 6%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중국의 GDP이고 4% 6%갈 수 있는 효과는 중국의 유동성 자금 효과가 아니라 죽어 있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움직인 게 문제가 발생된 게 무엇이냐? 중국 ETF입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빠르게 상승한 건 맞아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2,900포인트, 2,800포인트에서 3,400포인트까지 온 거고 실제로 유동성 효과가 있긴 했었는데 그 안에 내수위를 채워주는 매출은 부진했었다. 그래서 거품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시킨 거죠. 근데 그 거품은 결국에는 채워집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점점 더 풀리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안 좋았던 것이지 지금 현재 7월부터 해서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관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존 관점에서는 악재. 악재가 이미 지수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관점 하에서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중 갈등, 미중 갈등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코로나 기간 동안 죽어 있었던 매출들, 수출 그리고 내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관점 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거고 아직 덜 반영됐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하락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 내일 당장 중국 증시가 개파락해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거니까. 만약에 오늘 종가 수준에서 내일 출발해가지고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 위치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게 무엇이었느냐?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1대1로 사는 것. 이것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이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락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고 유동성 효과는 굉장히 크게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분명히 증시 상승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같이 살 만한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뉴스가 한창 나오는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제가 딱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위치는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레버리지를 살 만한 위치다. 중국 레버리지를 살 만한 위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중국 레버리지 타이거 붙은 차이나 레버리지가 있고요. 차이나 CSI 300 요것도 해당이 됩니다. 홍콩 지수는 솔직히 비추천이고 아리랑 붙은 차이나 넥스트 요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CSI 300 인버스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최근에 무역전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인버스 상품이 올랐었던 거는 2018년도에 한정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중국 정부가
밖에서 두들겨 맞고 오는 것은 내부에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그 술수에 의해서 인버스가 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좀 정상적인 이론은 아니지만 중국 인버스를 사느니 중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 중국의 이득을 빨아먹고 있는 미국이죠. 중국과의 땅 따먹기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레버리지를 하는 게 어찌 보면은 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중국 인버스는 그냥 보험용으로 사자. 레버리지를 살 때 짝꿍으로 해서 사면 되는 것이고 굳이 인버스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 상승과 함께 중국 ETF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로도 많이 쏠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 다음에 나올 만한 뉴스는 무엇이냐? 이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금입니다. 금. 지금 시장 분위기가 흉흉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분명히 선물 시장에서는 금 시세를 가지고서 홀짝 게임을 할 수 있는 금 선물이 있습니다. 골드 지수. 요거예요. 요게 있는데 요거 사실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국내 시장의 ETF 인티엔 상품이죠. 골드 타이틀을 걸고 있는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가 있고, 그리고 금 선물 타이틀을 달고 있는 뭐 신한 인버스, 신한 레버리지, 삼성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건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금은 결국에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금 시세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금 시세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뜻이죠.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금 시세 하락을 보면서 금 인버스를 살 바에는 지수 상승에 맞춰가는 지수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게 맞고요. 금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지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금 상품 관련 상품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맞다. 지수가 내려가는 것을 예상해서 현금을 챙겨놨다가 다시 주식시장의 상승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락을 안 하거든요. 계속 하락한다. WD 나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계속 반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던 것은 6월에 딱 한 번뿐이고 유동성 효과가 계속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IPO 대여가 나타나고 있고 예정되어 있고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증시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대기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수 인버스 상품도 살짝 애매한 국면인 거고, 결국에는 지수 하락 베팅을 하는 거는 현금이 맞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지수 하락을 보는 게 아니라 더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쇼크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낫다라고 보는 건데, 극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개발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증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인버스 사는 게 맞고 현금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백신 개발 성공 쪽으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악재 해결에 의해서 더 간다라는 거. 원래 재료 소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료 소멸로 하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고, 악재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투입된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죠. 정책적인 효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입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속 반영된다라는 거. 물론 걸림돌도 있긴 합니다. 그건 뭐예요? 공매도죠.
공매도 부활 그때 전까지는 일단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아니죠. 주제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 결국에 지금 폭탄 돌리기가 인버스에서 국제유가로 넘어왔고 국제유가에서 중국 ETN 상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금 관련 상품에 대한 추천 뉴스들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거고요. 금 ETN? 금 ETN 살 바에는 다른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상식적으로만, 공부용으로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금 ETF, ETN 상품, 초창기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지금은 그냥 공부용으로만, 참고용 지표로만 보자. 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훨씬 더 많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선택지는 더 많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